이번 사건을 겪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느낌을 감정하죠? 우리가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이 작전, 누구보다 이 뉴스를 숨죽이며 지켜봤을 사람, 아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 것 같죠? 예, 북한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특수부대 투입을 보면 나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이나 연습이 있으면 그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들이 한국에 와요. 미국군의 그린베레라든가 미해군의 네이비실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보는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기다 더해서 빈라덴을 암살했던 네이비실 6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제 델타포스 이런 부대들도 예. 이렇게 와서 훈련을 조용하게 하고 한 번씩 지나갑니다. 자, 공교롭게 오늘 미사일을 2발 정도를 북한이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지금 예상 재원을 보니까 한 900km를 올라갔다고 하는데 화성 11가 결국은 저 원뿔형 뾰족한 모양의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보통은 미사일 쏠 때, 왜냐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갔으니까 혹시 그것을 겨냥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요거에 대한 대응이냐, 어떤 게 더 가깝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겨냥한 발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발사 시간이 오늘 오전 7시 50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소식과 구체적인 뉴스들이 나오기 전입니다. 체포된 정황만 간단히 속보로 예. 나올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즉각 반응했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이제 가깝고, 그래서 이미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첫 일정으로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식을 하고 이번에 저런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과 시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마치 북한은 베네수엘라하고는 달라라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사거리가 한 900km니까 평양에서 쏜다면 제주 바깥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정보 당국에 파악된 바로는 아주 급격하게 발사가 잡힌 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2가지 요인, 특히 미국의 그 요인이 좀 더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놓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집권이기 때 참수작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텔스기가 평양 상공에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지하로 뚫고 내려갈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뭐 성공했다, 시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을 겪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느낌을 감정을 가질까요? 아마 대단히 이제 당황하고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군이 참수작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수작전 훈련 과정을 보일 때마다 북한이 대단히 이제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이 마두로 체포 작전은 현실적으로 참수작전이 어떤 것인지, 국가 원수를 정규군과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핀포인트 하도록 바로 들어가서 대통령 그 수계만 딱 잡아내오는 이걸 미국이 현실적으로 보여주었거든요. 그것도 3시간 동안에.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은 대단히 이제 놀랐을 것이고, 아마 향후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경호와 보안에 더 치밀하게 이제 준비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거나 그런 정보를 제공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을 북한 현실에 대비해 보면 베네수엘라와 북한이 다른 건 뭔가 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어디서 진물을 보는지, 저녁엔 어디서 자는지, 그의 집은 어딘지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예. 뭐 고위층도 모릅니다. 예. 북한에서 이제 주말이면 가끔 김정은이
이제 주말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에 불려가는 채측근들도 장소를 계속 변경시키기 때문에 오늘 저녁엔 어디서 하는지 몇 시간 전까지도 모르고 거기에 갈 때는 자기 운전기사도 못 데려가요. 예.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다른 차를 바꿔 타고 이 정도로 자기의 거처 그다음에 동선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철저히 비밀에 붙이게 했기 때문에 이 참수작전의 가장 전제는 뭐냐? 어디에 있는지 예. 또 그에 대한 확고한 정보력이 가장 큰 이제 문제죠. 예. 반 교수님. 결국 근데 혹시 김정은 입장에선 거봐라. 베네수엘라 핵이 없잖아. 핵이 없으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잖아. 옛날에 이라크도 핵이 없었지. 저러니까 후세인이 당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 핵 정말 고도화해서 더 많이 보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갖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란 핵시설 타격할 적에도 저런 타격의 어떤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다. 북한은 마찬가지 이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스스로 이미 핵 무장을 완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탄두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핵탄두만 작게는 50개, 그 많게는 100개까지 치고 수년 내에 수백 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이격 능력, 미국에 대한 보복 능력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전략 핵잠수함까지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 국가를 과연 미국이 참수작전을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러한 완성을 어떤 핵 프로그램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김일성부터 시작돼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시대 때 와서 완성된 이게 정말 김씨 일가 정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 장치였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태영님,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국도 같이 하는 뭐 한국, 미국, 북한의 뭐 정상회담인지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한동안 북한은 미국 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네. 시진핑 대통령의 중재하에 미국, 중국, 북한 이런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건이 앞에 있으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쫄았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거로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미국 정상회담에 나가지 않고 내부 결속과 또 강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평화 모드가 무르익었으면 좋겠는데 갑작스런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때문에 상당히 이 외교 무대에서도 좀 북한과 미국의 입지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허구가 아닙니다. 기록의 연장선이며 은폐되어 왔던 북한 최고위 권력층의 실체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북한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언인데요.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 과정이 100%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